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백제의 사반원과 고이왕입니다. 이 삼국사기 기록에 사반원과 고이왕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사반왕, 고이왕 같이 붙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반왕은 7대 왕이고 고이왕은 8대 왕인데요. 왜 붙어 있냐면 그 기록을 보면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어요. 구수왕의 맏아들이었던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어서 고이왕이 대신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백제 기록에서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과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좀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 정변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도 이제 기록을 몇 번 계속 볼 거잖아요, 왕을. 그러면 둘째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정변 가능성이 존재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이 왕도 정변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신빙성 있는 주장은 뭐냐면요. 이 사반왕이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어서 고이가 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반왕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고이 왕이 사반왕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게 맞겠죠. 자기가 정말 얘가 어려서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쭉 왕을 해요. 사반왕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적을 몰라요. 그래서 이때 고이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반왕은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십니다. 이 사반왕과 고이왕의 즉위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서도 그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예 사반왕이 죽고 고이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고이왕이 사반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이가 초고왕계의 그 왕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른 건데요. 이 고이는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얘가 재위 기간이 그 고이왕의 재위 기간이 234년부터 286년인데요. 게루왕이 죽은 게 언제냐면요. 게루왕이 죽은 연도가 166년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166년 게루왕이 사망했던 166년에 태어났다 치더라도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왕이 된 거고 이 고이가 286년에 죽었다고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120살이에요. 120살에 죽어가지고 좀 말이 안 돼요.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은 일단 믿지 않고요. 왜 계루왕이 그럼 둘째 아들이라고 적었냐? 얘가 고이 왕이 완전히 반개,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고 완전 반개로 밀려나 있던 사람이라서 왕위 계승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 왕, 기존에 했던 왕을 끌어다 쓴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루왕이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자분들 중에서는 그 처음에 백제를 건국했던 온조 있죠. 이 온조의 형 비류가 있죠. 이 비류를 고이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지지를 얻는 그런 주장은 아니긴 하고요. 아무튼 그런 주장도 있고요. 자기가 이 왕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기존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왕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냥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사냥을 하러 가서 그 지역을 순행을 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자기의 위험을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이왕은 사냥도 하고요. 사냥뿐만 아니라 제사를 좀 자주 지내요. 그래서 사냥과 제사를 하면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계속 확보를 하고, 그런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변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이왕의 기록 중에 즉위 5년 기록 중에 뭐가 있냐면요. 누런용, 그러니까 황룡이 문으로부터 날아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황룡을 방개,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고 방개의 상징이 황룡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황룡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또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한국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이왕을 백제 초기 이제 왕들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배워요. 왜 그런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 고이왕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어떠한 직책을 만들었어요. 바로 6개의 좌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좌평이라고 하는 직책은 저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장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관급을 6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고이왕 때 6개를 모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 6개를 아니고 한 4개 정도 이때는 만들었다가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좌평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이왕 때 6개를 모두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 삼국사기 기록에 6개의 좌평을 모두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좌평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정해줍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옷의 색깔을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 뭐 7급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급수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을 다 정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근데 이때 이제 고이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왕권 강화 때문인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의 의복까지 다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의 위에 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옷 그 색깔도 정했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공복의 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자평을 설치하고 공복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16개의 관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16관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등, 16개의 관등을 나눠서 몇 관등 이상, 몇 품 이상은 무슨 색, 몇 품 이상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6차평 16관등제를 실시를 해서 중앙관제를 정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의 그런 정치를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27년 기사에 같은 해예요. 그때 무슨 기사가 있냐면 고이왕이 자신의 아우인 우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은 여기서 머리가 아파지신 거죠. 아우의 이름이 우수예요. 그러면은 우씨인 건가? 그러면은 고이왕은 부여씨가 아니고 우씨야?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이왕을 비류계, 비류하고 온주하고 나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비류계가 있는데 여기 사람으로 보는 그 의견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우수라는 사람의 성이 우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우수라는 게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 우를 성씨로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이왕이 우씨인가? 라고 이제 이 추측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8년에 굉장히 좀 멋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고이왕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자주색의 소매가 큰 두루마기와 푸른색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관을 쓰고,
그리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해요. 한번 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주색의 두루마기에다가 파란색 바지에다가 검은색 관에다가 흰색 그 벨트에다가 검은색 구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완전 패셔니스타죠. 이 고이왕은 이런 옷을 왜 입었을까요? 이 보라색과 파란색은 굉장히 그 약간 귀한 색? 그래서 보라색도 서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귀한 색으로 취급을 받아요. 이게 왜냐면 보라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이 색깔을 내는 원료가 굉장히 좀 귀하고 비싸대요.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이왕이 자기가 이런 색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내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험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남당에 앉아서 일을 처리를 했고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남아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9년 기사에서는 무슨 기사가 있냐면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작물의 3배를 징수하고 죽을 때까지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배우실 거예요. 근데 사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율령 반포라는 정확한 그 글자는 없어요. 다른 왕들은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이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율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왜 율령 반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29년 기사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율령이라는 게 행정법과 그 형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뭔가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 있죠. 이 법을 만든 게 율령이에요. 그래서 이 29년 기사를 보면은 뭔가 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도둑질한 자는 작물의 3배를 징수한다. 이게 법인 거잖아요. 어떤 처벌을 내린 거. 그래서 율령을 반포를 이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6년 제위 53년이 되던 해에 고이왕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이왕 때는 이제 정확한 거는 알 수 없는데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 이전 왕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옆으로 땅을 계속 넓혀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이왕 때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육자평 16관등제도 만들고 율령을 반포한 것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체제가 이때부터 조금 이제 정비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이왕은 한국사 배우면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배우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체제도 정비를 하고 뭔가 백제의 어떠한 그 국가의 모습, 정치, 국가 정치의 모습을 약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을 좀 만든 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배우는데 이 왕은 사실 이제 올랐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왕이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이 기록에 삼국사기 기록에만 따르면 120살에 죽은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왕이 고이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반왕과 고이왕에 대해서만 봤는데요. 이 고이왕에 대해서 안본 기록이 좀 몇 개 있긴 해서 그거 잠깐만 또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위 3년에 이제 서해의 큰 섬에서 사냥을 했다고 해요. 왜 굳이 서해로 가서 사냥을 했을까? 이 고이가 왕이 됐을 때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 서해 쪽에 있던 어떠한 세력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7년에 진충을 좌장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시 세력도 고이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세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 이렇게 이제 고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왕은요, 채께왕과 분서왕인데요. 이 왕들은 고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채께왕 고이왕의 아들이고 분서왕은 채께왕의 아들이라서 고이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던 왕입니다. 그 두 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